선배 시민과 함께 디자인하는 행복한 지역 공동체. 여기는 JWBC 중원노인 종합복지관 미디어 센터입니다. (6월의) 실록을 바라다 보면 살아있다는 사실이 참으로 즐겁습니다. 나이를 세어 무엇하리요? 머물듯 가는 것이 세월인 것을. (6월이) 되면 원숙한 여인 같은 녹음이 우거지겠죠. 그리고 태양은 정열을 퍼붓기 시작하겠지요. 하루 1분의 웃음이 그날을 행복하게 만든대요. 오늘도 기분 좋은 마음으로 행복한 일들 많이 만들어 건강한 노인으로 살아가세요. 항상 즐거운 해피실버 방송팀, PD 영규헌, 기획 김선주, 연출 윤정혜, 장옥자, 그리고 사회복지사 안소연 인사드리면서 중원복지관 회원님들을 따뜻하게 모시는 JWBC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젊은 시절 이런저런 꿈을 쫓아 정신없이 살다 보니 어느새 머리는 반백이 되어 있고 인생의 의미를 깨달을 즈음이면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것을 알게 되죠. 지금 이 남은 시간에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누구든지 나에겐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물론 이 질문에 정답은 없으며 당신의 대답 모두가 정답일 수 있습니다. 홀로 있어 본 사람은 외로움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 외로움이 사무치면 사람이 얼마나 그리워지는지를 알게 됩니다. 성서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은 이웃을 사랑할 때 타인 대하듯 하지 말고 바로 너 자신을 대하듯 하라는 이 가르침은 나를 제대로 사랑하지 않으면 남을 제대로 사랑할 수 없다는 의미로 이웃을 사랑하기 전에 먼저 나를 사랑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나라고 답한답니다. 그런데 나 홀로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는 없지요. 그래서 다시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은 누구인가라고 질문하여 봅니다. 추상적으로 답하자면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것이며, 구체적으로 말하라고 한다면 애인일 수도 있고 부모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네, 그분들 모두는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소중한 사람은 바로 곁에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곁에 있는 사람만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곁에 없으면 사랑할 수 없지요. 우리와 이별한 사람들도 애도하고 슬퍼할지언정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내 곁에는 누가 있는가요?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은 누구이며 마주쳐야 하는 사람들은 누구이고 우연이라도 마주치는 그 사람은 또 누구일까요? 지금 당신 옆에 있는 그 사람이
바로 내 곁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대하는 일에 집중하세요. 그것이 바로 당신을 진정 사랑하는 길입니다. 우리는 소중한 사람, 사랑하는 사람을 무조건 감싸지 않습니다. 때로는 소중하기 때문에 매를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 무조건 내 곁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비유만 맞춰주는 것이 그를 소중하게 여기는 일은 아닐 것입니다. 간혹 살다 보면 외로울 때도 있습니다. 외로울 때 우리는 내 곁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고 그 깨달음 끝에 더욱 깊어지는 것이며 그것이 외로움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인 것입니다.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소중한 사람이지요. 그리고 그 어느 순간에도 자신만큼은 늘 곁에 있으므로 자기를 소중하게 여기는 일에 소홀하지 마십시오. 인간의 영광이 어디서 시작하고 끝나는지 생각해보라. 나의 영광은 훌륭한 친구들을 가진 데 있었다. 윌리엄 버틀러 H의 말이었습니다. 내 옆에 소중한 사람, 그 사람은 나에게 늘 기쁨이었지요. 그 사람은 하얀 눈 속에 초록 풀잎처럼 소중한 님이라고 노래 부르네요. 소중한 사람, 기른정의 노래입니다. 높아만 가네 저 하늘은 날 두고 높아만 가네 깊어만 가네 나의 마음은 바다 깊이를 헤는 맘인가 눈물 모아 되신 듯
안녕하십니까, 장욱자입니다. 땅콩 껍질 속에 있는 두 개의 땅콩알은 대개 크기가 비슷하지만 어쩌다 한쪽 알이 유난히 크면 상대적으로 다른 한 알은 아주 작은 것을 흔히 보지요. 한 개의 땅콩 껍질 속에서 하나가 크면 다른 하나가 작아질 수밖에 없는 균형의 원리는 우리 삶 속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원리요 진리가 아닐런지요. 나폴레옹이 어렸을 때입니다. 어머니 레티티아는 나폴레옹을 크게 야단쳤는데 식탁에 놓아둔 과일을 허락도 없이 먹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나폴레옹은 아니라고 말했지만 어머니는 오히려 거짓말까지 한다고 나폴레옹을 방에 가두어 버리기까지 했습니다. 나폴레옹은 말없이 이틀이나 갇혀 있었고 이틀 후에 과일은 나폴레옹의 여동생이 먹었다는 것도 밝혀졌습니다. 어머니는 억울하게 벌을 받은 나폴레옹이 애처롭게 생각을 했습니다. 넌 동생이 과일을 먹은 것도 몰랐니? 알고 있었어요. 그럼 빨리 동생이 먹었다고 말을 했어야지. 그러면 동생이 야단 맞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벌을 받기로 한 거예요. 어머니는 그런 나폴레옹을 말없이 꼭 껴안아 주셨습니다.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많고 때로는 손해를 보는 일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어찌 세상을 혼자서만 살 수 있을까요? 누군가를 위해 내가 조금 더 손해를 보고 내가 조금 더 수고를 할 수 있을 때 삶은 보다 더 아름다워질 수 있습니다. 누군가와 무엇인가와 함께 살아야 하는 것이 사람이고 삶입니다. 자기가 벌을 받지 않으려면 동생이 받아야 할 것이기에 대신 벌을 받은 어린 나폴레옹의 마음, 내가 대신 아픔을 당할 수도 있는 그 마음, 바로 동생을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이 곧 함께하는 마음이 아닐런지요. 땅콩 껍질 속의 균형과도 같이 내가 크면 상대적으로 한쪽이 작아지고 내가 작아진 만큼 상대가 그만큼 커지는 이치는 나만큼 소중한 너, 아니 나보다 더 소중한 당신을 이루는 것일 겁니다. 그러한 너와 내가 하나일 수 있는 사랑이 넘치는 세상, 그것은 함께 하고자 하는 동기간의 마음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이러한 수고와 희생과 아픔을 이기는 나눔과 희생이 있기에 우리의 가족, 우리의 형제들, 그리고 나보다 더 가난하고 어려운 우리의 이웃들이 조금씩 그나마 희망과 감사로 삶을 열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는지요. 함께하는 아름다움, 그것을 위해 우리의 손과 발과 마음을 쓸 수 있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축복받은 사람들일 것입니다. 우연히 만나 관심으로 통하면 인연이 되고 공을 들이면 필연이 되고 사랑이 담겨지면 소중한 관계를 만들어 나의 운명의 등불이 된다고 합니다. 가수 짐 브리크맨이 나의 운명을 위한 사랑이라는 노래, 데스티니라는 철학이 담긴 노래를 감상하시겠습니다.
has come to be. I don't know how you found me, but from the moment I saw you, deep inside my heart I knew that baby, you're my destiny. You and I were meant to be. With all my heart and soul, I give my love to have and hold. and as far as I can see, you are always meant to be my destiny. I wanted someone like you, someone that I could hold on to and give my love until the end of time. Oh. But forever was just a word, something I only heard about. But now you're always there for me. When you say forever, I believe. Baby, you're my destiny. You and I were meant to be. With all my heart and soul, I give my love to have and hold. and as far as I can see, you are always meant to be my destiny. Oh, maybe all we need is just a little faith. Maybe I believe that love will find a Maybe you're my destiny. You and I were meant to be. With all my heart and soul, I give my love to have and hold. and as far as I can see, From now until eternity, you were always meant to be my destiny. Oh, oh. 우리 노인들은 우리 아들, 딸들에게는 소중한 부모들입니다. 그러한 부모님들의 삶도 소중한 삶이어야 하고 그 소중한 삶은 건강으로부터 보장받지요. 그 소중한 부모님들, 노화로부터 소중한 삶을 사시도록 어느 회원님의 의사 며느님께서 아주 성공적인 노화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셨네요. 현재 분당의 노인 전문 병원인 보바스 기념병원 원장님이시며 대한치매학회 재무이사이신 나혜리 원장님이 발표하신 노인의 기억력 감퇴가 어느 정도가 정상적인 노화인가라는 영상을 보시고 회원님들의 성공적인 노화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성공적인 노화, 슈퍼 에이징 이렇게 말할 수 있으려면은 한 80% 정도의 인지 기능을 유지를 하고 있다면 이건 정상 인지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대한치매학회 재무이사를 맡고 있는 보바스 기념병원 신경과 나혜리입니다. 오늘은 나이가 들면 기억력이 떨어질까요?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 질문을 중심으로 해서 인지 기능의 노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앞에 여러 가지 강의에서 인지 기능에는 언어 기능이 있고
기억력이 있고 또 길찾기 능력이 있고 목표를 세워서 계획을 세우거나 아니면 자기 자신의 성격을 컨트롤하거나 이런 것들이 인지 기능이다. 이런 말씀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인지 기능은 노화에 따라서 어떤 변화를 보이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인지 기능에는 크게 이제 두 종류로 또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유체 지능이라고 해서 바뀌는 인지 기능들이죠. 예를 들어서 여기에는 어떤 게 있냐면 어떤 것을 추리해내는 추리력이 있고 공간 진압력이 있고 또 지각하는 지각력, 또 어떤 것에 대해서 반응하는 반응력,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상황에 따라서 어떤 일을 해나가는 그런 기능들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프로게이머가 게임을 할 때 그거에 대해서 대응 속도, 바둑기사의 대응 속도, 또 바둑기사는 머릿속으로 여러 가지 기능을 사용해서 시공간력을 이용하기도 하고 또 추리력을 발휘하기도 하고 이런 기능들이 있죠. 보통은 이런 유체 지능들은 30대 초반에 가장 왕성하게 지능들을 유지를 하고 시간이 나이가 점점 먹음에 따라서 이 인지 기능들은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인지 기능 중에서 또 결정 지능, 아주 고착된 그런 지식과 관련된 그런 지능들이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계산 능력과 언어력, 어휘에 대한 기억, 이제 어휘력 같은 것들이 있고 언어적인 기억력들 이제 이런 것들이 속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뭐냐면 어느 정도 발달을 계속해요. 언제까지 발달을 하냐면 40대 후반, 한 50대 초반까지는 계속 발달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머리를 쓰는 작업, 또 학습을 계속 한다면 이런 능력은 40대 후반까지는 계속 발달을 할 것이고 하지만 그 이후에 이런 능력들도 점차적으로 감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이가 먹으면 어떤 것을 실행하려고 할 때 실행력도 좀 떨어지기도 하고 단어 기능이 좀 떨어지고 또 40대 후반의 여성분들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걱정들 하시거든요.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는데 생각이 잘 안 난다. TV를 봤는데 배우 이름이 생각이 잘 안 난다. 이런 말씀들 하시는데 이런 언어 기능들은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떨어지는 것은 맞다. 그러므로 인해서 뇌가 원래 하는 역할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인지 기능은 감퇴를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아주 성공적인 노화, 슈퍼 에이징 이렇게 말할 수 있으려면은 인지 기능이 젊었을 때와 똑같은 정도로 꾸준히 유지가 될 수 있다면 이건 정말 성공적인 노화가 되겠는데 이렇게 되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정상적으로는 그저 한 20년 전에 비해서 한 80% 정도의 인지 기능을 유지를 하고 있다면 이건 정상 인지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력도요. 예를 들어서 지난 여름에 저희가 만약에 제주도로 가족여행을 갔다 그러면은 그 자체를 100% 기억하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만약에 내 손주가 기억했던 것보다 한 80% 정도 기억을 했다. 비행기를 타고 어디 정도의 관광을 했다. 그 사건 자체를 되물어서 기억할 수 있을 수준이면은 이거는 정상 노화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의 인지 기능에서 대체적으로 러프하게 한 80% 정도를 유지하면은 정상 인지라고 볼 수 있고 이거보다 더 많이 떨어지게 되면 이때는 경도 인지 기능 장애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인지 기능이 더 많이 떨어지게 돼서 일상생활에 문제가 생기는 정도가 되면 이때부터는 치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꿈꾸는 거는 내가 이제 정상 인지를 유지를 하면서 인지적인 조건이 젊었을 때 나의 인지 기능이 한 80% 정도를 유지를 하면서 사회적으로는 경제적으로도 안정되고 또 만나는 사람도 많고 사회활동에도 참여를 하고 있고 건강도 지키게 돼서 질병으로부터 또 자유롭고 이런 상태를 성공적인 노화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노년기의 건강상의 쇠퇴 이 노년기 자체라는 게 건강상에는 조금 쇠퇴를 하는 것임에 분명하기 때문에 이런 쇠퇴에도 불구하고 생물학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심리사회적인 건강과 삶의 만족도가 몹시 높은 이런 수준이 성공적 노화라고 우리 모두 꿈꾸는 그런 형태의 아주 행복한 나이 먹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각각의 인지 영역별로 차이가 좀 있을 수는 있지만 이런 감퇴는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이것에 빠른 감퇴가 있다면 그때는 머리 안에 뇌에 인지 저하를 일으키는 그런 인지증에 대해서 또 치매에 대해서 의심해 볼 수가 있겠다. 요약해서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결혼식 손님은 부모의 손님이고 장례식 손님은 자녀들의 손님이라고 합니다. 장례식 손님 대부분은 실상은 고인보다 고인의 가족들과 관계 있는 분들입니다. 이렇게 보면 마지막까지 내 곁에 남는 사람은 가족들이요, 그 중에 아내요, 남편입니다. 젊을 때 찍은 부부의 사진을 보면 대개 아내가 남편 곁에 서서 기대어 있습니다. 그런데 늙어서 찍은 부부의 사진을 보면 남편이 아내 쪽으로 몸을 기울여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젊을 때는 아내가 남편에 기대어 살고 나이가 들면 남편이 아내의 도움을 받으며 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를 향하여 여보, 당신이라고 부릅니다. 여보라는 말은 보배와 같다라는 말이고 당신은 내 몸과 같다라는 말입니다. 마누라는 마주보고 누워라의 준말이고 여편네는 옆에 은혜에서 왔다고 합니다. 부부는 서로에게 가장 귀한 보배요. 끝까지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세월이 가면 어릴 적 친구도 이웃들도 친척들도 다 곁을 떠나고 마지막까지 내 곁을 지켜줄 사람은 아내요, 남편이요, 그리고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아끼며 사랑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사랑하는 여성의 도움과 지지 없이는 원하는 대로 국왕의 중책과 의무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다. 민저공작. 벌써 시간이 다 되어 아쉽습니다. 선배 시민 자원봉사단 JWBC 중원 방송단은 동영상 제작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회원님들이 유익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도록 하여 건강하게 장수하시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PD 연규헌, 기획 김선주, 아나운서 윤정혜 장옥자, 담당 복지사 안소연이었습니다. 이제 생명이 약동하는 초여름에 우리 노인들의 몸속에서도 새 생명의 왕성이 활동하여 노익장이 넘쳐나는 활기찬 멋진 노인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